피고인은 결혼 후 박유아 군을 훈육이라는 변명으로 포장하여 지속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유아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감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속된 학대는 결국 박유아 군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훈육 차원의 감금이었기에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먼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체적으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아이가 잘못했다고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본 사진은 피고인의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피고인과 증인이 만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팀 소개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요, 아이의 행복은 어디로 갔나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팀 주성고등학교를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성고에 생각하는 로댕이들, 주댕이 팀의 지도교사 조유린입니다. 저희 주댕이 팀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 중 원영이 사건을 재구성한 형사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신동여 씨는 박유아 군의 친부인 박무관 씨와 결혼을 한 뒤 박유아 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올해 3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화장실에 감금하였습니다. 박유아 군이 폭행당하는 것을 피고인 집 옆집에 거주하는 남아프리카 BJ 이주민 씨가 방송 도중 들었고 이 내용이 방송에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소독원 방소독 씨는 피고인 집 안방 화장실에 감금된 박유아 군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박유아 군의 담임교사 오열정 씨는 박유아 군이 학교에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자 피고인에게 가정 방문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4월 15일 박유아 군은 피고인 집 안방 화장실에서 사망했고 약 열흘 뒤 피고인은 박유아 군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친모와 담임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는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본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여겨 존속 살해죄를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여겨 폭행치사죄를 주장하겠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존속살해죄, 폭행치사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속상해치사죄가 있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검사 측, 변호인 측 증거는 미리 재판장에게 제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 8월 17일 본 청주지방법원 형사 제23부 사건 번호 2016 고합 338호 피고인 신동여에 대한 아동학대 및 존속살인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89조 규칙 제121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피고인 인정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 이름을 말하세요. 신동여입니다.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세요. 850-903-2345678입니다. 피고인의 주소를 말하세요. 청주시 서원구 행복동 주공아파트 104동 1102호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측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 여지를 밝히길 바랍니다. 피고인 신동여 씨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박유아 군에게 폭행을 가했고 2016년 3월 19일 피고인은 박유아 군을 피고인 집 안방 화장실에 감금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약 한 달 뒤인 4월 15일 피고인 집 안방 화장실에서 박유아 군이 저체온증, 구타로 인한 심파열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유아 군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과 감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폭언을 일삼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런 피고인의 행동은 어린 박유아 군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2016년 4월 24일 방야군의 시신을 유기하러 가는 과정을 휴가로 위장하기 위해 차량 내부 블랙박스 음성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검사 측은 형법 제250조 2항 존속 살해죄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방야군을 살해한 혐의로 이번 공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앞에 공소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2차 공판은 2016년 9월 2일 오전 11시에 실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형사 제23부 사건 번호 2016 고합 338호 피고인 신동여에 대한 아동학대 및 존속살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 인정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 신동여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세요. 850-903-2245678입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방야군의 담임교사 오열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오열정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에 날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언제부터 방야군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으셨나요? 18일이 저희 학교 개교 기념일이었으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추정 날짜인 4월 15일 이전에 방야군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증인은 방야군이 학교에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자 어떻게 행동하셨죠? 일단 유아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고 유아 어머님께서 유아가 학교에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가정 방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증인은 언제 가정 방문을 요청하셨습니까? 3월 30일 그리고 4월 둘째 주 목요일 총 2번에 걸쳐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가정 방문을 수락하셨습니까? 아니요, 수락하지 않으셨어요. 피고인이 가정 방문을 거절했을 때 어떠한 사유로 거절하셨습니까? 처음 전화드렸을 때는 유아가 감기 몸살이 무척 심해서 학교를 좀 쉰 뒤에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자 가정 방문을 요청했죠. 처음 연락드렸을 때는 유아가 너무 많이 아파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절하셨고 또 2번의 방문 요청을 했을 때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셨다니까요. 유아가 간간히 몸에 멍이 들고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서 등교하길래 혹시 집에서 맞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전화한 건데 진짜 너무하셨다니까요. 재판장님,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방야군이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과 증인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 및 녹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채택합니다. 본 사진은 방야군이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극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확대해보면 방야군의 몸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방야군은 가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박유아군이 어린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친구들과 노는 도중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처입니다. 이를 가정학대라고 단정짓기에는 검사 측 증거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료는 증인과 피고인의 통화 내역으로 증인과 피고인은 3월 22일 3분가량 통화하였고 가정 방문 1차 요청 날인 3월 30일 7분가량 통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방문 2차 요청 날인 4월 7일 2분가량 통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아가 너무 안 와서 제가 가정 방문을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어머니?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유아 엄마잖아요. 신경 좀 끄세요. 선생님 무슨 상관이세요? 들으신 것은 4월 7일 증인과 피고인의 통화 내역으로 증인의 정중한 가정 방문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심지어 화를 내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저희 검사 측은 방야군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피고인 신동여 씨에게 교육적 방임의 죄 또한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전화로만 가정 방문을 요청한 것이지 실제 박유한 군의 집을 방문한 것은 아니죠? 네, 어머님께서 워낙 완고하게 거절하셔서 증인은 그런 가정 방문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신 거네요? 아니 전화로 2번이나 요청했다고요. 증인은 교육적 방임 매뉴얼에 따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2번 이상 찾아가 조처를 취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매뉴얼에서 핵심은 가정을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점인데 증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증인이 박유아 군의 집을 방문하셨다면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제가 유아를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유아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아세요? 증인의 심경과는 무관하게 현재 증인은 박유아 군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정확한 근거 없이 증인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하겠습니다. 변호인 계속해서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끝났습니다. 변호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유아 군의 감금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박유아 군의 화장실 감금 시기인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15일 사이 피고인 집의 유일한 출입자였던 피고인의 아파트 소독원 방소독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방소덕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에 날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 대한 신문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2014년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서원구 행복동 주공아파트 소독원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어느 구역을 맡아 소독을 하고 계십니까?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03동부터 106동까지 소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의 집인 백사동을 소독한 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언제 소독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파트 소독 확인 기록을 보면 나와 있고 거기에 신동엽 씨 사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다 정확한 재판을 위해 증인 방소독 씨의 소독 확인장과 3월 21일 복도 CCTV 영상 캡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채택합니다. 본 사진은 피고인의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피고인과 증인이 만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기록장에는 2016년 3월 21일 소독을 했다고 확인란의 체크 표시와 피고인의 친필 사인이 쓰여 있습니다. 이를 보아 증인이 피고인의 집을 소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인은 보통 소독을 할 때 어느 곳을 소독하시나요? 화장실, 베란다, 싱크대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집을 소독할 때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베란다 소독을 마치고 화장실 소독을 하려고 안방 화장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아이의 우는 소리와 아이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이가 저한테 엄마냐고 물었고 제가 엄마가 아니라고 말할 틈도 없이 아이가 울면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검사 측 증인은 확인되지 않은 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박유아 군을 감금하였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76조 2항 존속 감금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신동엽 씨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웃 주민 이주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이주민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에 날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 대한 신문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시 서원구 행복동 주공아파트 104동 1101호입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그 집에 거주하고 계셨죠? 2016년 2월쯤 이사 와서 3달째 살고 있습니다. 증인의 집과 피고인의 집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신동엽 씨 집은 저희 집 바로 옆집이에요. 증인은 왜 피고인이 박유아 군을 폭행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이의 울음소리와 신동엽 씨의 고함 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TV BJ라서 주로 작은 방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 집 작은 방이랑 옆집은 벽 하나 차이라 그냥 대하는 소리도 잘 들리는데 소리를 지르면 옆에서 얘기하는 것 마냥 잘 들리거든요. 그러한 소리는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이사 온 당일부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매일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뭐 대체적으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아이가 잘못했다고 우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방송에까지 가끔씩 그런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짜증나 죽는 줄 알았다고요. 있습니다. 검사 측은 명확한 증거조차 없는 불확실한 사실들을 갖고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은 그 목소리가 피고인과 박유아 군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2016년 3월 2일 증인의 남아프리카 방송 도중 녹음된 박유아 군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 녹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검사 측의 목소리는 전문가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불확실한 증거물로 이를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은 보다 확실한 증거만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서류는 남아프리카 방송 도중에 녹음된 남자아이의 목소리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박유아군과 피고인의 목소리와 일치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여러분 사스마이 프렌즈 보러 가시면 큰일 납니다. 10시까지 계속될 주민띠 먹방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매운 족발 한번 먹어볼 텐데요. 이건 서울 동대문 시장의 땡땡 족발 사온 겁니다. 우리 법사랑 1, 2, 3리 달풍선 선기 감사드립니다. 하트 뿅뿅. 자 이제 3번 제가 먹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음성은 3월 2일 증인의 남아프리카 방송 도중 녹음된 음성으로 2016년 2월 16일 증인이 피고인의 옆집으로 이사간 뒤 2016년 2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하여 2월 25일 방송, 3월 2일 방송, 3월 16일 방송에서 평균적으로 9시에서 10시 사이에 피고인의 고함 소리와 증인의 박유아군의 울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박유아군을 폭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로써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네, 피고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를 진료했던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인 김가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김가은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에 날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전 현재 대학병원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렇다면 증인과 피고인은 어떠한 관계이죠? 아시다시피 의사와 환자의 관계죠. 그렇다면 지금 증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환자분은 2년 6개월 전에 조현증과 우울증을 진단받아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네, 제 생각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지금 피고인이 이 사건에 어떠한 고의성도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변호사는 유도신문을 통해 섣부른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의 질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환자분은 약간의 우울증과 조현증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울증은 의욕 저하, 의욕 상실,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조현증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와 행동들로 일상생활과 사회적 기능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환자분에게는 우울증으로 불안과 불면증을 호소하셨고 조현증으로는 충동조절 문제와 피해망상증, 공격적 행동 등을 보이며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상으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2년 6개월 전부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셨는데 지금 피고인의 현 상태는 어떠한가요? 2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차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증인은 앞서 조현증 증상에 대해 증언해 주셨는데 조현증이 피고인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조현증 증상 중 공격적인 행동은 치료하지 않은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지금 증인은 피고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져 증인의 증언이 채택되어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 상태에 따라 약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측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검사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로써 증인 및 증거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신문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피고인을 신문하기 앞서 피고인 남편 박무관 씨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채택합니다. 와, 딱 놀러올 좋은 날씨네. 그니까 내일 비 온다는데 이번에 가서 고기 구워 먹자. 그래, 좋아. 고구마도 구워 먹자. 와, 이 음성 속 목소리가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박무관 씨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을 들어보면 누가 봐도 가족여행을 가는 듯한 분위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왜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박무관 씨의 목소리만 들리고 박유아 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죠? 유아는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고인과 박무관 씨가 펜션에 도착한 이후 박유아 군을 깨우는 듯한 등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또한 펜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왜 그런 것이죠? 아니 유아는 자고 있었다니까요. 대체 몇 번을 말하게 하는 겁니까? 피고인 진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측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과 박무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트렁크에는 박유아 군의 시신이 담긴 포대자루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검사는 지금 유도 신문을 통해 섣부른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과 박무관 씨가 차량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포대자루와 삽을 들고 펜션 뒤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또한 그 포대자루 안에서는 박유아 군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피고인, 그 당시 포대자루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그 안에는 검사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 안에는 유아의 시신이 담겨 있었고 저와 그이는 그걸 버리러 펜션에 간 게 맞아요. 그렇다면 피고인, 박유아 군이 죽은 뒤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시신은 어디에 있었죠? 집 안방 화장실에 그냥 두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게 믿기지가 않아서 차마 화장실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시체를 펜션 뒤에 유기하게 되었죠? 시체에서 나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유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사 측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반대 신문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을 앓고 있죠. 네. 피고인의 정신병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칩니까?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주로 우울해지고 뭐랄까 충동 조절이 안 돼요. 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약을 잘 챙겨 먹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평소에 약을 잘 복용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안 먹고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약 복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만 조금 지나면 약이 제 몸에 맞지 않는지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저릿해요.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약은 현재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병에 비해 매우 강한 약으로 피고인이 복용했을 경우 두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보다 한 단계 약의 강도를 낮춰서 복용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병 역시 호전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겪고 있는 부작용 또한 없어질 것이라는 주성병원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 있습니다. 또한 한 단계 낮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 피고인이 폭력성 또한 점점 사라질 것이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주성병원 약사의 소견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변호인 측 피고인 반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 측 피고인 재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재신문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복용해왔던 약이 피고인의 몸과 맞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저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의 몸과 맞지 않는 약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이 상황이 초래된 것은 피고인의 불찰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도 병 고치고 이상 싶어서. 검사 측 반대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분을 마칩니다. 이로써 오늘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6년 9월 30일 오후 3시로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사건 번호 2016 고합 338호 피고인 신동여에 대한 아동학대 및 존속살인에 대한 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인정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 신동여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세요. 850-903-23456778입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측은 공소장을 바탕으로 최후 진술 및 구형하십시오. 이 사건에 대한 검사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후 박유아 군을 훈육이라는 변명으로 포장하여 지속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유아 군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감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속된 학대는 결국 박유아 군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고인은 아이의 시신을 대략 10일간 방치 후 유기하였습니다. 유기하는 과정에서 위조전까지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형법 제276조 2항 존속감금죄,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 형법 제161조 사체유기죄, 마지막으로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해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왔으며 피고인의 살인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여겨 존속살해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측 피고인에 대한 최후 변론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단지 훈육 차원에서 잘못된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잘못된 훈육 방법을 선택했던 건 맞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동이 훈육 차원의 감금이었기에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먼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 판단, 분별 능력이 심각히 떨어지는 정신질환자 환자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존속살해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감형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에 해당하는 공판 과정이 끝났습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십시오. 정말 저의 행동으로 아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로 인해 죽은 아들 유아와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잠시 휴정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미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동엽 씨는 2013년 5월 20일 박무관 씨와 결혼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던 신동엽 씨는 의자 박유하 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왔으며 2016년 3월 17일 박유하 군을 화장실에 감금하여 2016년 4월 15일 박유하 군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1. 판단, 피고인은 유죄이다. 2. 이유, 가, 강제 등교 거부 행위. 피고인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아이가 지금의 상태까지 이르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나, 감금 행위 및 아동학대 행위.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감금은 어떠한 상황에도 적합하지 않은 행위이며 감금과 학대로 인해 박유하 군이 죽음을 이르게 만들었다. 다, 사체유기 행위. 피고인은 시체를 남편 소유 펜션에 유기하여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검사 측 주장에 대한 기각과 그 이유. 가.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서는 고의성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아니하였다. 4.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한 기각과 그 이유. 가. 피고인이 자신의 약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약물 복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5. 그렇다면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존속상해 치사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되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초범인 것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9년의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결을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본 재판법원 합의후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법원의 판결을 종결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주성고등학교의 모의 형사 재판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우리 형사 친구가 발표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셨는데요.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즘 많이 이런 일이 있어서 화가 나고 울분을 토하는 사건인데 우리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주제로 선정해 주는 것은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록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그 음성 파일 같은 걸 녹음을 해서 증거를 제작하는 열정에는 깊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적 사항도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사망한 아이가 직계 존속인가요? 법적으로는 재혼을 한 상태로 아니 존속이라는 건 뭐죠? 제가 대답할게요. 예. 존속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가 존속이냔 말이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면 장인 장모라든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이건 직계 비속이죠, 비속.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 적용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우리 재판장님은 이렇게 검사나 변호인이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막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 있습니다 하면 이 일을 다 받아주던데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검사 측 증거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는 말 같아서. 지금 여기 대본을 보면 단 한 번도 기가 그런 게 없어요. 다 받아줘요. 그럼 상대방은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고. 다 옳은 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결국에는 형이 9년의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피고인에게 9년의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건 대한민국 법칙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5년의 기간을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그러면 9년의 징역을 살리는데 5년의 집행유예면 4년은 살으라는 얘기인가요? 뭔가요 이게? 조금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아무튼 즐겁고 재밌게 봤습니다. 무거운 주제인데 뭐 변호인이나 검사나 너무 준비를 잘해주셔가지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시각 자료도 그렇고 증인들을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다각도로 준비를 많이 하신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기 증인 중에 방소독 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소독원 같아요.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03동부터 106동까지 소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의상 일부러 저를 맞춰 입고 온 거예요? 네. 디테일한 면도 신경 써서 그 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도 중간에 재생을 하고 이런 것도 그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생동감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다만 이제 우리 재판을 할 때 형사 재판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동영상 녹음 파일을 아까 보니까 증인 신문 할 때 재생을 하든가 이런 형식을 취하셨어요. 보다 정확한 재판을 위해 증인 방소독지의 소독 확인장과 3월 21일 복도 CCTV 영상 캡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채택합니다. 근데 우리 형사 재판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증거 재판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 사실 적어도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증거 재판주의라는 대원칙이에요. 증거 재판주의. 조금 더 확장되면은 민사 소송과는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피고인이 예스 한다고 그래서 그 전부 다 유죄가 아니에요. 다른 증거가 있어야 돼. 자백 이외에도. 이 사람은 좀 다른 면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 재판주의 할 때 그 증거는 적어도 유죄이냐 무죄이냐를 판단할 때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 증거로 법정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증거 능력이란 건 자격이란 뜻인데요.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것도 조사의 방법인데 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증거 능력, 증거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금 검사 측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데 변호인 측에서 이거 이 녹음 파일이 도대체 누가 어디서 녹음한 건지 녹음된 목소리가 누군지
전혀 확인이 안 돼 있다. 이거 조작됐으면 어떡하냐.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증거로서의 자격을. 그러면은 다시 검사 측에서 증거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뭔가를 드러내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고,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 증거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위법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 내용상 보면서 좀 궁금한 게, 누가 대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살인죄잖아요. 어찌됐건 살인죄. 예, 뭐 존속자 붙인 건 잘못됐지만 지금 살인죄인데, 살인죄면 가장 기본이 시체거든요. 시체. 예? 시체가 있느냐, 있다면 시체의 모습이 어떻느냐. 시체의 속을 본다면 이제 부검을 해서 감정을 하겠죠. 겉이든 속이 일단 시체가 어디 있느냐가 궁금한데, 그 얘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의 시체는 어디 있는 거죠? 제가 아이의 시체는 그러니까 10일간 방치한 후에 유기를 하였었는데, 그 검사 측에서 새로운 조사를 통해서 시체 그 펜션 뒤에 그 유기하는 장면을 포착한 CCTV를 통해 시체 유기 위치를 알아내고 시체를까지 했었는데, 저희 시간상 내용 생략한 부분이 그렇게 이해에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살인 사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시체거든요.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걸 건너뛰고 다른 증거를 하니까 약간 뭐랄까,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그냥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게 합의부 사건이잖아요. 죄명도 그렇고 사건 번호도 고합의란 걸 붙이셔서 합의부 사건인데, 근데 왜 배석 판사님들은 어디 가시고 혼자 나오셨어요? 앞에 사회자가 전에 말했듯이 인원상의 문제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근데 그러면 검사는 왜 2명 나오신 거예요? 이거 사실 저희가 노력한 걸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부 달달 외우고 하려 했는데, 처음에 검사 배치를 이렇게 변호사 2명 했던 거 아니었는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다 외우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판사 측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 건 제 불찰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합의부 같으면 법에 이제 3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검사는 일단 1명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간혹 2명, 3명, 4명, 막 5명 들어갈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사건이 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여럿 들어가면 다들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있는 사건이지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짜임새 있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저도 재밌게 잘 봤고, 뭐 아프리카 TV인가요? 뭐 TV 하는 그 인터넷 방송 할 때는 좀 크게 웃었어요. 재밌어서. 여러분 사스마이 프렌즈 보러 가시면 큰일 납니다. 10시까지 계속된 주민띠 먹방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매운 족발 한번 먹어볼 텐데요. 이건 서울 동대문 시장의 땡땡 족발에서 하는 겁니다. 뭐 진짜 프로들이 하는 것처럼 녹음을 하셨더만요.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여쭤볼게요. 이 준비를 할 때 변호인 팀이랑 검사팀 또 판사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셨나요? 같이 모여서. 같이 한 다음에 같이 모여서. 나중에 역할을 배분했습니다. 역할 배분한 다음에 역할 배분 이후에는 각자 또 준비를 따로따로 하셨나요? 네. 하다 보니까 판사들이 할 일이 없죠. 네. 검사랑 변호인이 바쁘죠. 그래서 판사를 한 분으로 하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 일단 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 명 한 명 했으면 너무 이렇게 보고만 해서 이렇게 생동감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끼리 배정했었었는데, 근데 그게 이런 결과로.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실제랑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판사님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하고. 예. 그리고 잘 봤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아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이게 뭐 상해치사냐 또는 폭행치사냐 아니면 살인이냐,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어떤 쟁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계속 증인 신문하고 피고인 신문하고 할 때는 그 쟁점이 굉장히 약화되고 뭐 가끔 폭행을 예전에도 했었는지 등교를 했었는지 선생님이 그거를 제지하지 않은 게 잘못인지 또 그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정신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등 쟁점에 정확하게 집중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 때는 정신병이 있었다는 게 좋다는 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건가 나쁜 건가 이렇게 의아해하다가 나중에는 또 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법적인 얘기를 할 때는 논리적이어야 하고 그 쟁점이 분명해야 되고 그 쟁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약간은 법적인 공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드라마적인 공방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쓰는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좀 들었고요. 물론 고등학생들이니까 그런 점이 더 아름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법적인 얘기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쟁점, 왜 이걸 말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이렇게 따라 붙는 형식이 돼야 된다는 거는 좀 교훈으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팀 주성고등학교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대표 학생 누군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형사 모의 재판 두 번째 발표팀 주성고등학교. 피고인 나는 씨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을 돌보았으며 기독교를 가장한 자신만의 교단 내세상 진리교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3년 3월 15일 피고는 죄 없는 교인 30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외부의 억측과 억압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던 교인들은 피고인에게 찾아와 자신들을 죽여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이 쪽지를 보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쪽지를 봤을 때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안 되는데! 피고인은 진정하고 법정에서 예의를 지키세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른 곳이에요.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 하루에 2시간도 자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린 시절 눈신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 사건 2013 고합 제 9876호 살인 및 유인죄 주문 피고인을